자, 가나다 보시면요. 간은 그 반응물이 NO고 산소고 생성물이 NO2가 됩니다. 이건 뭐 굳이 뭐 우리가 개수를 산화수법을 이용 안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질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2인데 플러스 4로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2로 환원이 돼요. 됐죠? 나, 나는 반응물이 NO하고 HNO3예요. 생성물이 NO2가 되고 H2O가 됩니다. 그래서 N이 플러스 2죠? 플러스 5. 이게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 감소하죠? 근데 방향이 원래 응? 방향이 원래 저렇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네? 아니 저기 문제에서 거꾸로 돼 있니? 음, 그냥 거꾸로 해. 거꾸로 돼 있네요. 거꾸로 쓰세요. 그럼 플러스가 얘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방음 두 가지, NO2하고 H2O죠. 거꾸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 이 곱하기 2를 해줘. 알았지? 그러면 2를 이렇게 2이 돼. 아이고, 여기다만 2를 해줘. 알았지? 이거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불균등화 반응인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역불균등화 반응이에요. 여기 붙어요. 얘 하나가 이거 물질 하나로 산화하는 일어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은 불균등화 반응이야. 한 물질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혼합이 되겠으니까. 알았지? 자, 됐죠? 이제 뭐 맞추는데? 질소. 질소가 여기 3이 있어. 알겠지? 그럼 산소 맞추면 되네. 산소는 하나, 여섯, 7개 있네? 그럼 여기 6개니까 하나 있으면 되지. 수 2개도 맞을 겁니다. 알겠죠? 헷갈릴 것 같아. 다시 써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가나, 이렇게 돼 있죠? 단어 없네요. 자, 먼저 기억부터. 가에서 O2는, 자, O2는 뭐 했냐면,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뭐 한 거예요? 환원. 나에서 H2. 자, 나에서 H2는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얘기할 수 없고요. 나에서 HNO3 1몰이 HNO3 1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NO2가 이렇게 될 때 뭐가
전자는 아까지 토탈 얼마가 이동했죠? 토탈 2몰. 2몰이 이동했죠? 그렇죠? 몇 몰이 반응할 때? 2몰이 반응. 그쵸? 2몰이 생성될 때. 그럼 그대로 읽어주면 돼. 2몰에 2몰이니까 1몰에 몇 몰이야? 1몰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틀렸어. 여기 이제 범위 3이지? 그럼 이제 이 보기는 맞나 봐. 자, 3몰의 NO2가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 배달을 못해. 3몰의 NO2가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3몰의 NO2가 환원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 그건 틀리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환원은 얘가 이물질이 이렇게 되는 게 환원이죠. 이물질이 이렇게 되는 게 환원. 맞지? 그잖아.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3몰이 환원한 게 아니지? 그지? 몇 몰이 환원한 거야? NO2 3몰 중에 1몰만 환원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환원과 산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 여기 있는 이 값으로는 읽어주면 안 돼요. 반응은 돼. 어차피 3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 맞잖아. 그지? 얘네 근데 3몰이 환원할 때 3몰이 환원했니? 아니잖아. 환원 몇 몰이 한 거야? 1몰이 한 거지. 이모리 한거 그럼 산은 2몰이 했겠지. 그러면 3몰이 환원할 때라는 얘기를 썼잖아. 3몰이 환원할 때는 전자가 2몰이 이동한다가 맞아 틀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해돼? 반응할 땐 맞아. 3몰이 반응했잖아. 반응식에서. 그 반응이라는 것은 산화 환원을 다 합해서 반응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 2몰이 맞는데 3몰이 환원할 때 또는 3몰이 산화할 때는 특정한 어떤 반응을 쓰면은 잘못된 보기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너 왜 안 되는 눈빛이니? 참. 아니 그러면은 그럼 뭐. 그 NO2가 아하. 이몰이 산화될 때 어. 전자가 이몰이 이몰이 이동하죠. 그렇죠. 그럼 아까 선물이라 물어봤으면 그 선물이 어허. 그 산화되는 아니죠. 전자가 그냥 반응한 거죠. 3몰이 반응할 때, 네 선물이 산 환원할 때. 환원할 때는 금방 얘기했지 1몰만 환원하죠. 아, 그럼 반응할 때라고 하면은 응. 그 중에서 몇 몰이 산화되는 게 그냥 버리는 거. 다 포함된 거죠. 반응식상에 3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기들은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다음 얘 봅시다. 가나 됐고 뭐 다는 맞추면 돼요. 근데 다 맞출 때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2, 플러스 3,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0이 마이너스 2가 된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원자수 두 개를 고려하라고 그랬죠. 곱하기 2 하면 일단 2를 해놓고 하죠. 1만큼 증가를 했죠.
사를 하세요. 산소는 맞아요. 그죠? 다른 원자 다 맞고 산소 두 개, 두 개. 수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자, 그러면 잘 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표시됐어요. 그러면 4H 플러스가 아닌 H3O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똑같이 더해줘. 똑같은 개수만큼 물을 더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4H3O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은 6H2O. 알겠지?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나오면은 H2를 더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A는 4, B는 얼마? 4, C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일단 기억 보기부터. 자, 수소는 0에서 얼마가 됐냐면요. 0에서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4 나온 거예요. 나의 철의 산화수. 자, 이게 플러스 3이죠. 0이죠. 그럼 플러스 3이 0이 된 건 뭐 한 거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죠, 뭐. 그죠? 그래서 감소했다. 감소했다. 맞고요. 같이 딱 그랬어, 내가? 네. 이게 잘못됐지. 표시를 잘못했을 거예요. ABC 다도 얼마가 돼? 14. 알겠어요? 네. 네, 이제 3번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풀어봤고요. 산화하는 반응이 점점 어렵게 나와. 알았지? 이유는 중화 반응이 낼 게 없어. 너무 어렵게 많이 나와가지고. 역사가 오래돼가지고요. 이제 킬러 문항들이 서로 바뀌는데 하다못해 막 킬러 문항이 킬러 문항 안 되겠다고 윤석열이가 병신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킬러 문제가 안 나왔을 때 준킬러 문제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럼 준킬러 문제에 어떤 단원이 들어갈 거냐면 뻔하죠. 뭐 선원 반응 들어갈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동위원소 들어갈 것이고. 주기성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면 아예 킬러 문항에 한두 문제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그 새끼 공부 못했을 거야. 피곤해서. 아예 공부 못하는 새끼가 그러고 안 되지. 옛날에 없었나 킬러 문제가? 단어가 없었죠. 단어가 없어. 그런 단어가 없었을 뿐이야. 옛날에 어려운 문제 있었지, 왜. 난이도 상중하로 나눠져 있었는데. 킬러라는 단어를 생긴 지가 한 십몇 년 되는 것 같아. 십몇 년. 그 전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없었어. 이게 어려운 문제. 그거 없었어.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 잘 만들어냈는데, 잘 만들어냈기보다는 분명히 학원 선생님 중에 인간 선생 어떤 새끼가 만들었을 거야. 누군가 만들어서 썼겠지. 저기 사전에 킬러 문항이 어디 있니? 누군가 만들어 썼는데 그게 이제 임팩트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킬러 문항 했는데 선생님이 저기 십몇 년 전에 재수생 가르칠 땐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들이 슬슬 입에서 입으로 돌더니만 이제 정착이 되더라고.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킬러 문항은 다 있었죠. 어려운 문제가 왜 없었겠어. 그럼 뭐 이런 거 내지 뭐. 수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 그렇잖아. H2의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뭐 이런 거 내지 뭐. HCl은 산이계 염기네? 뭐 이런 거 내지 뭐. 수산나트륨의 화학식을 써라? 이런 거 좋아. 그게 미국 SAT. 미국 SAT가 그거야. 그리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 애들이. 맞잖아. 그러고 대학 갈 거 아니야. 뭐 가서도 뭐 노벨상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뭐. 그잖아. 응? 근데 뭐 이거 어렵게 뭐 사실 그래요. 뭐 어렵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 대신에 다 가르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쪼개서 가르치진 않아. 이게 절름발이지, 이게. 이 절름발이 과학 아니야. 애들이 이거 배워서 뭐 하겠어. 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배워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바보들, 뭐. 어? 우리 선생님 때는 화학 원투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보들 만들어 놓고 앉았죠. 바보 교육이야, 바보. 그지? 솔직히 그 이상한 문제들 때. 그 유전에서 그거 왜 따지고 앉았니? 그걸 왜 따지고 앉았냐고. 이제 생물은 더하지만 1단원 유전이라며. 3단원인가? 3단원 유전이라며. 4단원 쉽잖아. 그치? 분류인가 이런 거 나오거든? 생태계 분류 이런 거 나오나? 그럼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3단원 유전에서 그 유전 뭐라고 그게? 어? 가르치는 지도 유전 모르면서. 유전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도 모르면서 유전 가르치고 자빠졌는데 문제를 그따위로 내니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지. 아이고. 이 범위가 좁아서. 화학도. 뭐 중화반응 쥐뿔도 가르치지도 않아. 문제면 뒤지기 어렵지. 이제 자 일단 뭐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기본부터 좀 해봅시다. 자 산연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범위인데 어려운 문항이 있죠. 예, 뒤에서 어려운 문항 나머지는 뭐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산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성질부터 보는데 통합과에서 배웠던 얘기고요. 자 산하면 HCl, HNO3, H2S, CH3COH 위에서부터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다 알죠? 쟤네들이 수용해상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온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이온들. 앞에 있는 H 플러스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H 플러스에서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죠. 뒤에 있는 음이온에 의해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차이점은 뭐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뭐 화학 원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H 플러스, 이 H 플러스에 대한 공통점만 아시면 되는데 자 일단 H 플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 다시 말하면 산성이죠. 산성의 성질입니다. 신맛이 난다. 그다음엔 전류가 흐른다. 뭐 이거는 이온화라는 이게 분자죠. HCl은 분자인데 이온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예,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이런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엔 금속과 반응하면 무조건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연습해 보면 Cl2, H2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수소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그 탄산염이라 그래요. 근데 탄산염이랑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내놓는데 탄산염은 탄산칼슘뿐만 아니라 뭐
탄산 나트륨, 탄산 마그네슘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CaCO3라고 만나면 염산이랑 만났다 하죠. 이렇게. 그럼 이산화탄소 나가겠죠. 그 다음, 푸른색이 무슨 색이 되냐면 붉은색이 돼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시약 색깔 변화. 뭐 지시약 색깔 변화는 지시약이 다양하니까 그런 애들의 색깔이 색깔 변화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애들이 어떤 이온에 의해서 양이온 H 플러스의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염산인데 이거죠. HCl. 푸른색 리트머스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염산의 적신 C를 갖다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붉은 빛으로 변해요. 자, 붉은 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뭐가 이동하고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온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l- 이동을 하기는 하나 뭐 변화를 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H 플러스가 상해 성질을 나타내 준다. 그다음에 염기. 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NaOH, KOH, CaOH2. 자,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을 되고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CaE 플러스하고 E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 되는데 여기는 요 놈이 차이점들이 그죠? 공통점은 보는 것처럼 OH-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 양이온에 의한 차이점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에 의한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염기죠.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에서 일어나는데 쓴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 자, 얘들은 자, 보면은 산에 비해서는 쓴맛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 공통적으로는 둘 다 산이나 염기나 모두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잘 녹인다. 네, 뭐 이게 이제 염기에서는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끌거립니다. 다음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 색깔로 변화시켜 주고요. 그 밖에 우리 지시약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지시약들의 색깔들이 OH-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NaOH를 적신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붉은색이잖아. 그치? 그래서 푸른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푸른색이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OH-가 이동하게 되고 자 이때 그 음전기 쪽이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Na 플러스가 이동하면서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의 뭐 공통적인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종류예요. 종류. 산의 세기. 자 산의 세기인데 이 산의 세기는 뭐 이런 얘기야.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자 봅시다. 예를 들어 HCl 있어. 여기 이온화 되죠? 예, 잘 녹아요 HCl. 근데 염화수소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는 물질이야. 그래서 내가 물속에다 청계를 집어넣으니까 청계가 싹 다 녹았어요.
자, 그럼 1000개를 녹였더니만 이 1000개가 모두가 이렇게 됐어. 알았지? 1000개 모두가 이온화됐대. 그랬을 때 이온화도를 알파라 그러는데 얘는 용해된 애들이 있어요. 용해된 애들 중에서 이온화된 전해질을 배울 수. 그러니까 1000개가 녹았는데 1000개가 다 이온화했으니까 이온화도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아세트산. 자, 아세트산.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응? 잘 녹아, 안 녹아? 네, 이거.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 물 생각 얹었어. 잘 녹아, 물에. 그러니까 식초가 맑은 수용액이죠? 그러니까 맑은 수용이라는 얘기는 잘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1000개가 다 녹아가지고 990개는 이렇게 있고 10개만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1000개 중에 몇 개가 이온화했어요? 1000개야, 10개야? 10개, 10개. 자, 1000개 중에 10개가 이온화했으니까 이온화도는 1000분의 얼마가 되죠? 1000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이온화도가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인가?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도는 보자. 일단은 무조건 0보다는 커요. 자, 0일 때는 비전해질. 전해질이라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1보다는 뭐 1일 수도 있지만 뭐 작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범위 안에 이온화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이나 염기의 세계를 따지면은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산의 세기가 크거나 또는 염기의 세기가 크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10개를 다 녹였더니만 10개 다 이온하면 1. 10개 중에 3개만 이온했죠?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화도에 따라서 강산 또는 약산, 강염기, 약염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산이라 그러면 이온화도가 1짜리예요. 보면 황산, 그다음엔 질산, 염산 3대 강산이야. 그다음에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은 애들을 가리켜서 약산이라고 해요. 1보다 많이 작아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습니다. 아세트산, 탄산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일 정도만 알고 있고 그 화학원은 뭐야 아주 초보적인 화학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강산만. 그게 뭐야? 100% 이온화되는 물질만 다룬다는 뜻이에요. 다음 염기. 염기도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는데 강염기든 이온화도가 1이야. 그 다음에 약염기도 이온화도가 1보다 작죠. 염기도 마찬가지로 강염기가 나옵니다. NaOH, KOH, CaOH2 3대 강염기죠. 나머지 여기 NH4OH라 그랬는데 이 NH4OH는 암모니아라고 쓰면 돼요. 뭐 그 밖에 수산화 물 중에는 뭐 MgOH2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약염기라 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가염기의 세기는 이와 같이 그렇지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로 나누지나 이 기준이 뭐라고? 이온화도라고. 이온화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산염기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자, 통합과학에서는 지금 보는
첫 번째로는 아레니우스 정의만 나와요. 자, 수용액상에 뭐를 내놓는다? H 플러스를 내놓으면은 산,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금 HCl 같은 경우는 뭘 내놨냐면 H 플러스를 내놨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 산이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OH 마이너스를 내놨기 때문에 얘는 염기다. 이렇게 얘기 아레니우스 정의.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수용액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용매가 무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산하고 염기는 반드시 물에서만 산하고 염기의 성질을 띠는 건 아닙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한계인데, 근데 뭐 우리가 배우는 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얘기하는 화학에서는 전부 다 물에 녹아요. 그 딱 한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계야. 왜냐면 이렇게 이온을 해요. 그럼 분명히 반응식에서 OH-를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죠. 내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암모니아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질 못해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던 OH-를 내놓은 게 아니라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거잖아요. OH-가. 자, 그래서 이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이 수산화물 있죠. 이런 애들은 수산화물이라 그러는데 이 수산화물만이 아레니우스 염기라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산은 다 H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산에는 뭐 그렇게 그닥 큰 차이가 없는데 염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죠. 예,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H 플러스, 그러니까 H 플러스인데 이 H 플러스를 잘 생각해 보면 이 H 플러스는 수소 원자가 전자나 이런 상태니까 양성제 한 개죠. 그래서 이 H 플러스 다른 말은 양성제예요. 프로톤. 그래서 양성제를 주는 애를 가리켜서 산이라 그러고 양성제를 받는 애들을 염기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를 보면요. HCl이 H2랑 만나죠? 그럼 정관을 진행할 때 이렇게 H2한테 뭘 주냐면 양성제를 줘요. 그러니까 산이 될 것이고 받은 H2는 염기가 되겠죠? 자, 역반응으로 진행할 때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Cl-한테 뭘 주냐면 H를 줍니다. 그러면 HCl이 되고 나머지 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3O 플러스를 산이라고 그러고 OH-를 그러니까 Cl-를 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제 정의 못 내렸던 애가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 NH3. 자, NH3하고 H2가 있어요. 정반응 진행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밖에제. H 플러스 밖에니까 염기에 해당하고 H2는 주계니까 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엔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인데 이때 이제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 가죠.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산이 되고요. OH 마이너스는 염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에서 정의 못 내렸던 경우 뭐죠? 아래는 정의죠? 이제 브랜스 로리 정의에서 정의 내려줄 수 있고. 근데 브랜스 로리 정의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짝산과 짝염기 관계. 그러니까 짝산과 짝염기는 프로톤을 내놓고 그 다음에 프로톤을 받았을 때 형태들을 의미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HCl이죠. 자, HCl이 프로톤 내놓으면 Cl-가 되고요. Cl- 프로톤을 받으면 HCl이 되는 거지. 이런 애들 짝관계. 자, 그 다음 H2는 HCl5 플러스와 짝관계죠. 알겠지? 그래서 짝산 짝염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짝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얘하고 짝은 뭐에 해당해? 여기 있네. 암모늄 이온. 이게 짝이야, 짝. H2가 있으면은 OH 마이너스 있죠? 그죠? 요 OH만. 얘들도 뭐에다가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또 하나. 자, 브랜스 로리 정의에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염기로 쓰이고 어떨 때는 산으로 쓰여요. 이런 물질이 양쪽성이라고. 그래서 산탄과 염기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H2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HCO3- 같은 애들. 양쪽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HCO3-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렇게 돼요. H3 O 플러스가 되고 CO3 E-가 되고 그다음에 또 H2CO3가 되면서 OH-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보자. 이쪽으로 내놨네. 얘는 산, H2는 염기. 그다음에 이렇게 얘가 산이고 염기.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프로톤이 이렇게 왔어요. 얘가 여긴 염기로 쓰였죠. 주계니까 얘는 산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역반응을 진행할 때 이렇게. 그럼 이제 H2CO3는 산으로 쓰였고 OH- 염기로 쓰였어. 알겠지? 그래서 양쪽성을 보게 되면 얘 양쪽성이죠? 옆에 있는 물도 어때? 물도 똑같이 양쪽성이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있어. CaO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반응. 자, 얘들은 분명히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던 아레니우스 정의라든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절대 정의가 안 내려져. 알겠지?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정의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루이스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는 비공유 전자성 있죠? 비공유 전자성을 받는 애를 산이라 그러고 비공유 전자성을 주는 애를 염기라고 합니다. 알았죠? 비공유 전자성.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H 플러스를 준 애가 산이었잖아.
맞지? 받는 애가 염기 없고. 근데 H 플러스 말고 비공유 전자니까 전자는 음정기예요. 음정기는 주고받는 관계가 반대. 알았지? 그래서 H 플러스를 주는 애가 산이라면 비공유 전자를 받는 애가 산이다. 봐봐. 자, 봅시다. 여기 보면 H2가 있거든. 그 다음에 HCl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정반응을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성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겠죠. CR-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그럼 HCl은 여기서 비공유선 받게야 주게야? 받게. 받는 애지. 그리고 얘는 뭐에 해당해? 루이스 정의로 따지면 산이고요. 얘는 주계니까 루이스 정의로 따지면 염기가 돼. 요번에 역반응을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화선이 있어요. 얘가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Cl- 같은 경우는 얘는 주계니까 루이스 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루이스 선이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정의가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야 산이 염기가 되거나 염기가 산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게 루이스 정의인데, 근데 이거는 브랜스터 로리 정의로도 정의 내릴 수가 있잖아. 하다못해 아레니우스 정의로도 정의 내릴 수 있는 애들이야. 어?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지. 자, 얘 같은 경우는 CA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돼 있어. 산소가 이렇게 있지. 근데 산소가 있는데 이게 산화이온의 형태라고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가 탄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CA 플러스하고 이제 탄산이온인데 탄산은 이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정반으로 진행을 할 때는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성 이게 산화이온이거든. O2-니까. 이 비공유 전자성이 어디에 달라붙냐면 여기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CA5는 비공유 전자성 주계니까 루이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밖에니까 루이스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얘기할 때는 이게 금속 산화물이에요. 금속 산화물은 바로 산화이온에 의해서 얘는 뭐로 작용해?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그래요. 얘는 산성. 알겠지? 그래서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띠고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을 띱니다. 무력화냐? 네. 알았어? 자, 금속 산화물은 뭐 때문에? 이 산화이온 때문에 그래요. 산화이온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양쪽성 물질이 없어요? 네, 없어요. 금속 산화물과 양쪽 물질이 있어요. AlOH3 같은 것들.
그거는 금속 자체가 양쪽성이라서 거기까지 몰라도 돼. H2는 여기서 무조건 현상이에요. 어디요? 루이스 생명기에서 H2는 무조건 산이에요. 아니잖아. 양쪽성이었잖아. 아니, 위에서는 양쪽성이라 했는데, 음. 여기서는 없다면서요. 어디? 네? 여기 비금속 산화물은 금속 산화물 중에서 양쪽성은 가진 애들이 있어요. Al2O3 같은 애들은 양쪽성 같습니다.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그럼 H2는 H도 양쪽성이죠. 네? 방금 산성이라면서요. 아니, 네? 그러니까 비금속 산화물이 대부분이 이제 산성이라 이 뜻이지. 모두 일반화시키지 마. 네. 알았지? 화학의 일반화는 굉장히 위험해. 그러고 싶겠지. 근데 그럴 수 없어, 사이언스. 일반적인 이론이 특히나 화학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대부분의 물질들, 비금속 산화 뭐 있을까? CO2, 또 SO2. 얘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 몇 개나 외웠겠니, 니들이. 마치 뭐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몇 개나 외웠겠어. CO2, NO2, 그지? 그 다음에 SO2 이런 애들. 알았죠? 얘들을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산성. 하다못해 뭐 SiO2 산성. F2는 뭐예요? OF2 OF2 OF2는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요 정도만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OF2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얘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알았죠? 왜냐면 음성도가 플론이 크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지 않는데 알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CO2, SO2, NO2 그 다음에 SiO2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얘들은 비금속 산화물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산성을 띠요. 그래서 이제 지화기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그 암석 보면 SiO2의 함량에 따라서 산성함, 염기성함, 중성함 이렇게 나누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SiO2가 산성을 띠기 때문이야. 걔들이 뭐 찍어 먹어서 신맛이 나는 건 아니야. 암석을 먹는데 신맛이 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산성함이라 그런 이유는 아니, 그럼 야 짱돌이 어떻게 신맛이 나니? SiO2의 함량 때문에 산성함이라 그러고 S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함이라 그래. 너 지구학하지 않냐? 맞아요. 안 배웠니? 아, 배웠어요. 근데 왜 모르고 앉았어? 아니, 알잖아. 그냥 닥치고 외웠지? 왜 산성인지. 아, 아니요. 산성함. 지금 혜정쌤 무시해요? 어? 지금 혜정쌤 무시하는데. 무시한 게 아니지. SiO2의 함량에 따라 SiO2가 산성이라는 걸 배웠냐 얘기지. 그렇죠. 네가 몰랐겠죠? 자,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SiO2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근데 루이스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과정 내에서 사실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다른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속의 성질이고 이건 비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야. 알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pH에 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pH에 관한 얘기를 보는데, 일단 이제 pH가, 이 단원에서 핵심은 pH야. pH. 그래요. 그럼 이제 pH가 뭐냐는 거죠. pH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지 말고 듣기만 해봐요. 우리가 pH를 배우는데, 이 pH는 앞에서 배웠던 산의 세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실용적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산이 있어. 염산 강산이죠. 약국에도 잘 안 파는데, 위험해서. 뭐 염산 테러들은 하고 그러잖아요. 염산. 염산이 한 컵이 있어. 염산 한 컵이 딱 있어. 여기다 이제 염산 한 컵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손가락 딱 집어넣으면 딱 꺼내 몸은 뭐예요? 뼈. 뼈. 졸라 아파. 자, 그걸 아는 거지? 이게 강사니까. 위험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딜 가냐면 이제 수영장 갔어.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오늘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수영장 갔대. 수혜는 어떻게 생각해? 열 받아 안 받아? 그럴 수 있죠. 쿨한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경험을 안 할 땐 저렇게 쿨합니다. 근데 갔어. 열이 받아. 대부분 남녀들은 다 열이 받죠. 머리를 한 10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모를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바로 누인 거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지. 얘가 열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염산 한 컵을 들고 갔어. 이 염산을 수영 탁 해줄 수 있는. 멋지게 보이려고. 뭐가 제일 먼저? 버터플라이? 저병? 그 남자를 저병할 때 제일 멋있어요. 나도 저병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더라. 자, 저병을 딱 한다고 딱 뛰어들었어. 한 컵을 딱 집어넣지. 그리고 읍파 하고 올라와. 해골만 올라와? 아무 변화 없어. 그럼 이게 HCl 약산으로 바뀌었나? 그럴 리가 있나? 정체는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강산이야. 차이가 있다면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냐, H 플러스의 농도가 작냐. 알았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됐니? 자, 이게 뭐야? 이게 산의 세계하고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산성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강산인 건 똑같아요. 여기도 강산이에요, HCl. 하지만 농도가 묽기 때문에 그냥 맹물인 거죠. 맹물이야. 그러니까 수용자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한 컵 집어넣는다고 여기에 뭐 피해가 주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이 바닷물에서 바다에서 오줌 싼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럼 그게 오줌을 바뀌나? 안 돼. 그럼 욕조에서 오줌 싸면 이거 어떻게 샤워를 하겠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 되면 산의 산성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산성도가 크냐 아니면 작냐라는 걸 따질 때 우리 이제 pH라는 걸 이용해서 따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수용액상의 H 플러스의 농도는 뭐 1, 2, 3 이런 농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농도는 뭐 10의 마이너스 5.6승,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막 이렇게 나와. 알았어요? 지수를 이용해서. 또 매번 이렇게 쓰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쇠렌센이라는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역수를 취하자. 역술 취하자. 취해도 복잡해. 맞잖아. 10에 5.6승이 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상용록을 붙이자. 알았지? 상용록 붙이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제안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되게 편리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5.6, 2.3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숫자들, 큰 숫자들 말고 작은 숫자들을 표현할 땐 이렇게 그 값의 역수에 상용록을 붙여서 나타내 주게 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자,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동 이온화. 자, 물이 좀 많이 있어요. 물 분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물 분자들이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막 충돌하다 보면 아주 아주 작은 양에 의해서 이온화를 하는데 H 플러스 이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보면은 염기 산으로 쓰였지 뭐. 그지? 이 반응식에서 역시 물은 양초수이지. 그 다음에 역반응 진행할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H 플러스 산이고 염기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 이런 걸 물의 자동 이온화. 아주 소량이 이와 같이 이온화되게 되고 이온화되고 나서 뭘 이루냐면
평형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왔다리 갔다리 썼죠. 왔다리 갔다리 쓴 이유는 평형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화살표 2개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평형을 생각하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형을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평형을 생각할 땐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평형상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평형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쓰면은 평형상수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자, 이때 이게 농도라는 표현이죠. 농도. 자, 농도는 1리터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배웠어요. 물농도를. 자, 그런데 여기는 액체잖아. 액체도 물론 똑같이 1리터 안에 있는 그 물질의 몰수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 1리터에 있는 물 1리터에 있는 물의 몰수와 용액 1리터에 있는 용질의 몰수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물 1리터에 있는 물 1리터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훨씬 크겠죠. 맞지? 뭐 예를 들어 고체도 1리터에 있는 입자의 수가 훨씬 클 거예요. 용액이나 혹은 기체에 비하면. 알았어? 그래서 평형상수를 표현할 때는 액체나 고체는 상수 취급을 해줘. 그렇죠? 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에 해당하는 H2는 얼마가 된다고? 1이 되는 거야. 그럼 수용액상에 있는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의 농도는 표시를 해야죠, 당연히. 그지? 자, 그래가지고 뭐만 남냐면 평형상수 식에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값의 곱으로만 표현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얘는 이름이 물의 이온 곱 상수. 근데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돼. 이온화 상수. 여러분 그 책에는요. 교과서에는 이온화 상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온 곱 상수가 돼요. 자, 그래서 그 값이 결정돼 있어요. 평형상수는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지? 10의 마이너스 14승.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25도씨.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게 그 이온상수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성질. 자, 첫 번째. 자,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한다. 그럼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KW가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지는 그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KW가 커진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커진다는 뜻이야. 좀 더 이온화가 잘 되는 거죠. 자, 맹물을 생각해보자. 자, 맹물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두 놈이 부딪혀서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생성되면 1대1로 생성됩니다. 그제?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는 순수한 물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중성이라고 그래요. 중성. 그러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1대1로 나오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두 놈의 곱이 10의 14승이니까
그런데 몇 도시에서만 25도씨에서만 이래요. 25도씨. 만일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죠. 35도가 되면 얘네들의 두 값은 역시 같아야죠. 맹물이잖아. 맹물은 끓여도 맹물이야. 그러면 얘는 심화 7승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35도라고 얘기해볼게. 35도, 45도, 뭐 100도 이렇게 물을 쭉 끓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H 플러스의 농도가 심한 7승일 때는 온도가 25도일 때를 한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얘기는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뭐 수능에서는 뭐 그렇게 그것까지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수능 말고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라고 가르쳐 줬으면 그 포인트로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치사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알아는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H 플러스의 농도를 이용해서 산성도를 나타내 줄 때, 자, H 플러스의 역수에 상용어로 붙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 이걸 pH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표현해 주는 게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POH도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 농도를 POH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로그만 붙이면 돼. 이 P라고 하는 의미는 마이너스 로그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화학에는 P가 앞에 붙는 애가 굉장히 많아. 지금 보여있는 게 pH, POH, 나중에 뭐 pK, pK, pKb, pK, HIN 여러 가지 이 P 값을 배웁니다. 그대로 배우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pH 하나, 그럼 POH 두 개죠.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굉장히 편리해. 숫자로 간단하게 2.0, 3.0, 뭐 3.1, 3.2로 표현하기 되게 좋은데 자, 배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헷갈리냐면 분명히 H 플러스의 농도가 큰데 pH는 작아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은데 pH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헷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성이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H 플러스 OH만 쓰는 거 C는 7승이고 25도씨에서 중성입니다. 그럼 봐봐. 맹물을 갖다 산성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맹물 어떻게 산성으로 만들지? 어렵게 생각해. 산을 넣어야지. 그럼 뭐 지가 변해라? 변하냐? 마법사냐? 변해라? 아니잖아. 산을 넣으면 돼. 식초를 떨구고 레몬즙을 떨구고 알았지? 그러면 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산성이라는 얘기는 중성에 산을 첨가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봐봐. 산에 얘를 내놓는데 얘가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는데 수용액상에서는 절대로 얘 농도와 얘 농도를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염기는 OH-를 집어넣었을 때 염기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지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OH만 C만 7승보다 크고 H+는 C만 7승보다 작게 돼. 그럼 이 모든 값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전체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딱 붙이란 말이에요. 그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맨 밑에 있는 이 항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H 플러스 POH가 되고 얘가 1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H, pH 되면서 777이지? 근데 마이너스 로그 이거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pH와 pOH 둘 다 따지지 않고 하나만 따질 때는 하나만 따지는 게 편리하죠. 우리가 뭐 굳이 두 개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pH가 7일 때가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 하는 게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뭐 낼 게 없으니까 pH 돼요. 알았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더 많이 공부할 때는 pH만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중성이 중성. 그래서 농도의 농도. 자, 농도들의 곱은 항상 심화 14성을 이루게 되는 거고 뭐 물질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 제가 실어놨습니다. 보기보다는 산성이 많죠. 커피,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너무 산이 센 걸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위도 산인데. 알았지? H+면 더 보태주는 거니까 속이 쓰리게 되죠. 염기성은 주로 이제 세제들. 염기성입니다. 좀 먹는 것 중에 미성이라고 왜 없어요? 많죠. 하거든요. 음, 뭐 쉽게 의약품이 제산제가 염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많이 있어. 한약 쓰죠? 염기성. 네. 많이 써요, 염기성. 음. 그래서 이제 먹는 것 중, 근데 이제 염기성은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거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염기성 많이 먹는 거. 다 먹으면 많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오늘? 아침에 아빠랑 싸고 왔어?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비누 많이 먹어봐라, 좋나? 안 좋지. 그지? 근데 이제 액성으로 따지면은 과한 염기성이나 아니면 과한 산성들은 다 몸에 해롭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약이다. 사약이 염기성. 그럼 왜 염기성이냐면 우리 몸은 산에는 좀 강해. 염기에는 되게 약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염기성이 되는데 보면 커피도 산성이다. 그죠? 커피. 많이 먹으면 안 좋겠다. 맞지? 토마토? 얘는 좀 많이 먹는데, 그지? 얘도 얼마나 먹어봐요. 야, 토마토를 많이 먹냐? 커피를 많이 먹냐? 어른들 보면. 커피를 많이 먹지. 뒤지게 먹죠, 커피를. 네, 뭐. 깔라만시 좋아요. 깔라만시! 소주 딱 먹어봐. 아, 지금 일주일 내내 그거 먹고 왔단 말이야. 현실에 돌아오니까, 응?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 고르라고. 산성염기성, 산화라고 산인지 이런 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신 대비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pH 계산하는 거 좀 연습 좀 해보고 그다음 중화방 들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아유, 잘 가. 소윤이도 잘 가. 어디 가니? 집에 가? 됐다. 됐다, 지금.
음.